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좋은 모습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가 증시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봄이 온다면 그는 또 우리 지수에 봄이 온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죠.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확한 방향성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지스 코너는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시청과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1부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헤드라인은 또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초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라는 그런 경쟁력이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헤드라인 저희가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핫한 이슈는 GTC 2025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향성을 열어두고 반도체 IT의 투자의 어떤 이 기준을 좀 잡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올해 HBM이라고 하는 제품에 거는 기대 혹은 거는 관심이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계속 잘한다 하니까 그냥 그쪽은 계속 잘한다고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새로운 신선도적인 측면에서의 뉴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뉴스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유리기판도 유리기판이나 뭐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정말 관심을 좀 보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뉴스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조분의 1초라고 해요. 그만큼 초격차 기술 시대가 지금 열린 상황에 이 기술의 이름을 펨토초 레이저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생소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에 커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커팅을 하겠는가? 바로 이제 HBM이라든지 D램의 어떤 기반이 되는 기판을 한 번에 커팅을 하는 기술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 할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뭐죠? TGV 공정. TGV는 뭐냐면 기판에 홀을 뚫는 거죠. 미세한 홀을 뚫는 건데 이제는 그 기판에 홀을 뚫는 것보다 양옆, 사면을 누가 더 깔끔하게 절단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기존에는 잘 못 잘랐던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방식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그루밍이라 그래서 기판에 어떻게 자르겠다라는 것을 그림을 살짝 그려놓습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해서 기판을 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휠이 들어가면서 표면이 조금 거칠어질 때도 있어서 이게 수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풀컷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펨토초 레이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정말 순식간에 높은 이제 압으로 자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표면이 매끄럽다 그래요. 지금 HBM이라든지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판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휠로 절단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펨토초 레이저와 같은 기술로 절단을 하는 게 제품 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장비주들에게 지금 확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 산업에 투자를 하는 장비주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위는요. 일본의 디스코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추격하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TGV 공정을 하는 쪽은 당연히 절단도 같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와 같은 기업들도 구멍에 홀을 뚫는 TGV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절단 기술까지도 관심을 좀 쏟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저는 주목도를 한번 올려봐도 이제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엔 지금의 어떤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기술의 힘은 누가 더 이 한계를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얇게, 누가 더 높게, 그리고 누가 더 발열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신기술에 대한 하지만 너무나 허무맹랑한 기술을 쫓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안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업계에서는 이 펜토초 레이저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앞으로 신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간 또 주목을 받았던 분야에 관해서는 시장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또 이 헤드라인을 특별히 뽑아주신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기술 경쟁력에 한번 눈을 넓혀서 또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의 또 기업들을 짚어주시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대형주, 소부장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느 쪽 섹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장비주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소재를 보시기보다는 장비주가 먼저인데 문제는 지금 이 펜토초 레이저 기술이 메인인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기존에 TC 본더이면서 지금 펜토초 레이저 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은 신기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 TC 본더 시장에서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에 힘을 조금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주가를 올릴 만한 새로운 뉴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도 이렇게 지금 펜토초 레이저, 이제 풀컷 레이저 절단 장비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저는 주가를 좀 올릴 만한 명분이 확실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기준으로 해당 뉴스와 해당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1순위로서는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좀 뽑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도 거론이 되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올릴 만한 요소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악재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많은 장비주들이 과거에 TGV 공정을 이제 벗어나서 절단 공정까지 체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테마가 저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미리 올라간 쪽 그리고 혹은 다른 테마가 이미 섞여 있는 쪽보다는 순수히 바로 이 풀컷 장비 쪽의 테마를 좀 안고 갈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와 AP 시스템을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옵틱스도 TGV 공정을 하면서 절단까지 모두 이제 풀로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문제는 가격에 대한 밸류 부담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TGV 공정 하나만으로도 지금 올라온 상황, 특히나 이제 싱귤레이터라 그래서 지난주에 공시가 한번 나왔었죠. 싱귤레이터도 이제 장비를 이제 납품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 이 싱귤레이터도 어떻게 보면 절단 장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펜토초 레이저 장비보다는 싱귤레이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저는 필옵틱스로 좀 보여져서 해당 뉴스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려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를 꼭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몇 가지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를 해 보시면서요. 이 기업들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펜토초 레이저 관련한 섹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또한 시장에서의 지속력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저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앞서서도 서두에서 좀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는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누가 더 초격차 경쟁 시대에서 좋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느냐 이게 소부장주들의 방향성을 좀 갈리게 하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 만약 여전히 HBM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같은 날
한미반도체가 더 강했어야죠. 혹은 한화비전이 더 강했어야죠. 하지만 지금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원래도 SK하이닉스가 강했어야 하는 날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가 조금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시점을 고려했었을 때 저는 이런 뉴스들은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연속성을 좀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유리기판도 그랬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뭐 TGV 공정도 그랬었고 처음엔 테마로 시작했다가 결국 AI와 데이터 센터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여준 바 저는 이쪽도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유리 기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 정도 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리기판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리기판이면 그 기판을 유리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리로 대체를 했는데 그 유리가 더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유리기판을 다이아몬드 휠로 자르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율을 개선을 시키려면 펜터초 레이저 기술이 아마 저는 필수적으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강조드리는 거라 유리기판과 이 기술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기판 쪽으로 만약 이번 GTC에서 결과 발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 이쪽에 대한 풀컷 장비들도 당연히 한 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이 상용화될 때 필수적인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요. 관련한 기업들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대응점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갈등이 커지면 업계 판도도 바뀐다. 사실 이 LS 전선 관련해서도 시장에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쪽에 관한 뉴스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굉장히 오래전 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예로는 휴젤과 메디톡스가 있는 것처럼 이런 케이블 시장에서도 LS와 호반그룹은 과거부터 서로 워낙 같은 이 산업을 좀 가지고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너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갔네. 아니다, 너희가 우리 기술을 카피했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누구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예를 체크를 해보면 서로 1승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큰 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LS가, 한 번은 호반이 지금 이긴 상황.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산업과 산업 패러다임의 구조상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이 케이블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정말 무섭게 커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필요성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전선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 누가 더 이 특허의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3대 3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서 서해안에 굉장히 큰 규모의 해저 케이블이 지금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호반이 할 것인지 아니면 LS가 할 것인지 이게 또 갈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시다 보니 지금 LS 쪽을 바라보시는 쪽 그리고 또 호반은 비상장이거든요. 그러면 왜 자꾸 호반 이야기를 하느냐? 호반이 가지고 있는 쪽이 대한전선이에요. 그래서 LS 전선 대 대한전선이 지금 기싸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좀 얽혀지고 있어서 이 뉴스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도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전선업계 투톱이 5년간 이런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그 이유들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호반의 지분 매입 자체가 LS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 있다면 그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다라고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겠는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주식회사의 구조를 생각을 하면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발설을 할 수 있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먼저 호반 쪽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LS에 대한 지분을 3%까지 늘립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 그 주수까지 합쳐보면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호반이 먼저 LS의 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LS도 호반 쪽,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분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깔리다 보니
본업 플러스, 본업도 워낙 좋고 여기에 이제 그러한 투기적인 매수세까지 붙게 되었을 때 굉장히 또 강한 주가의 상승세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 참여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니 이 뉴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일단은 이런 대내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 LS와 대한전선 그리고 가온전선이 현재 처한 산업의 흐름을 좀 보고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해저 케이블입니다. 지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딱 이야기를 하면 아마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 중국에서 무슨 해저 케이블을 의도적으로 뭐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한번 크게 있었었고, 그리고 올해 메타에서 전격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해저 케이블의 투자를 엄청나게 늘린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빅 뉴스가 사실은 미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가장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내적인 뉴스를 제외하고서도 지금 본업에서의 성장세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이슈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소송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좋다 이걸 떠나서 LS 쪽도 그리고 대한전선도 지금의 위치라면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 설비 쪽 관련해서는 계속 시장의 수급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지분 매입이 주가 자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풀어봤다면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전력이란 전선 쪽이 그간 굉장히 모멘텀이 좋았잖아요. 그쵸. 뭐 인프라 관련해서도 네. 많이 엮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런 기조는 좀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오늘 H현대일렉트릭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H현대일렉트릭이 이번 주 중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반등을 해주고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력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하니까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관세 이야기만 안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여전히 지금 전력이 필요하다는 건 팩트예요. 기대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선주들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시장 대응할 때 전력 설비 쪽에 관한 모멘텀들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드라인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관한 이슈가 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의 내수 부양 대책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K푸드의 꽃길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어떤 투자 관점들 가져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이게 또 중국발 이슈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팽막했었던 양회를 통해서 중국은 올해 최우선 목표를 내수 부양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표치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통상적으로 수출과 내수 이렇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좀 흔들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수출 부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서 2월 수출은 작년 기간 대비해서 2.3% 증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10.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꺾이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5.9%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한 것이죠.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수출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흔들린다?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훨씬 더 요동칠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수입니다. 2월 CPI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직전월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거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싸질 텐데 라면서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된다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겠죠. 고용도 덩달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또 더 지갑을 닫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경제는 현재 수출도 내수도 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내수로 한 것이죠. 중국 총리는 내수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소비를 무려 31번이나 외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또 경기 부양에만 970조 원을 쏟아붓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주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돌려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자, 올해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잡은 것 역시도 내수 회복을 위함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회사에게 개인 소비 대출을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품 서비스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상품도 다양화하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예상치를 좀 웃도는 수준의 내수 부양 정책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할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이야기, 음식료 쪽입니다.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올해 가까이 20%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느덧 황제주를 넘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는 9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핵심에는 당연히 불닭볶음면이 있겠죠.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 매출 중에서 77%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라면 수출액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5%나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은 경남 밀양에 또 1,800억 원을 들여서 이 공장을 건설 중에 있죠. 5월 가동 예정인데 가동이 된다면 생산량이 기존보다 40%나 증가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해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불닭볶음면의 인기는요, 라면뿐만이 아니라 조미료, 소스 수출 시장 역시도 급성장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작년 조미료 소스 수출액이 9,5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4년 만에,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21% 넘게 고속 성장을 한 것이고 2020년 이후 매년 5%씩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 조미료와 소스를 이끄는 회사는 당연히 삼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출 살펴봤더니 2020년대 들어서 매년 30%씩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의 소스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S&D 주가 역시도 덩달아 상승세, 올해 60% 가깝게 쭉 우상향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샘표, CJ 제일제당, 그리고 대상, 동원 F&B 역시도 이 시장, 그러니까 조미료 소스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라면뿐만이 아니라 소스, 조미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음식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K푸드 역시도 이 단순 유행을 넘어서서 세계 식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현재 시각 17일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 GTC 2025가 개최될 예정. 그리고 참고로 현지 시간 18일에 젠슨항이 기조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시장은 젠슨항의 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드림 공급이 수요 회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대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2%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 전 의장이 방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아시아 지역 선주와 2조 넘는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삼성중공업 역시도 오늘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대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요. 한화오션 역시도 4%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 재무장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방산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11%대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딥시크발 이슈로 인해서 성장 회의론이 제기됐는데 이 회의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의 다양한 테마군들이 또 시장을 움직이고 있네요. 계속되는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쪽으로 가장 큰 이슈가 많았었던 1분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IT 혹은 기술 쪽은 이제 실적으로 조금 집중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반도체 IT 기술주 그 종목에 누가 더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어떤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5.4% 상승하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지수가 또 엄청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왜 오르는 거냐.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데 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조용하느냐. 반응하고 네. 있느냐.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5% 강세를 보여주는 것 대비해서 지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지금 막 시원하게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어떤 바스켓적인 물량 자체가 기계적인 물량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저의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장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나스닥 선물지수 보신 분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 0.5% 이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애매하니 일단 반도체 대장주부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반도체 대장하면 두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럼 두 기업 중에 누구를 지금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인가? HBM이냐? 아니면
디램 쪽에 대한 어떤 개선세를 좀 기대하는 부분을 더 높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일단 디램 쪽에 대한 수요 회복 여기에 더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하나라도 이렇게 올라와 주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린 바 트럼프가 조용히만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뉴욕 증시도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 발언이 없기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월가의 분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기조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어져 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이슈 열어보고요.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의 이슈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의 GTC 2025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핵심적인 그 섹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성장 회의론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부분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GTC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해당 산업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체크를 해야 되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코너를 통해서 GTC 2025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젠슨왕 CEO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저는 아무래도 이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 일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블랙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나오는 시제품 루빈의 양산 시점이라든지 출시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1분기부터 그냥 긍정적으로 봐도 될 건지 아니면 2분기부터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2분기는 일단 루빈이 포함되지 않고 3분기부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전략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첫 번째로는 루빈의 출시일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출시일 기준으로 실적의 어떤 이 시계열을 되돌려 봤을 때 2분기부터 봐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출시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그 빈 2분기는 혹은 1분기는 어떤 제품으로 그 실적을 채울 건데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하자가 저의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결국에는 이 블랙엘 아키텍처라든지 루빈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졌던 이유가 발열인 겁니다. 네. 그럼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공교롭게도 HBM에 대한 발열도 중요하고요. CPU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발열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HBM 쪽은 유리기판이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상황. 그리고 이제 CPU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공조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로 기조연설이라든지 이런 일정 속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삼성공조가 하고 있는 뭐 냉각 시스템 쪽에 정말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그 두 분야를 꼭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GTC 2025에서의 저는 다크호스는 LG전자가 될 가능성도 높으니 LG전자까지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네요. 들어요. 첫 참석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LG전자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처음으로 부스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LG전자도 이런 어떻게 보면 냉각 공조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의 지금 바닥권에서의 어떤 시장의 관심은 우리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신제품에 대한 출시일, 두 번째로는 지금 발열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뭘 보고 있냐면 결국엔 로봇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로봇이죠. 삼성도, LG도, 두산도, 한화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뭐 테슬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엔비디아도 결국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지난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도 로봇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TC에서 제슨 토르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 제품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스펙이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결국에는 이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도 한 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 대신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로봇주들을 보자라기보단 지난주에 강했던 로봇주들이 크게 세 기업이 있습니다. T-로보틱스와 클로봇 그리고 유니퀘스트.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AMR에 좀 특화되어 있고 플러스 과거에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 그런 이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토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생각보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뭐 AI 칩에 대한 관심도도 높겠지만 다시 한번 로봇주 쪽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GTC 2025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머지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GTC 2025에서 루빈에 관련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루빈의 출시일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들은 바뀔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참석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LG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두 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로봇 사업들에 다들 각 축전을 벌이면서 계속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저도 GTC 2025를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그 테마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 섹터보다는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의 섹터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왜 양자를 뺐냐면 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해봤더니 왜 우리나라도 기술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쪽에서 계속 또 늦게 이제 박자를 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양자 컴퓨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에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는 그들만의 축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테마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서 이쪽은 매매를 제법 오래 하신 분들만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앵커님께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 주셨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 레이더 센서와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 라이다 센서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똑같은 센서인데 뭐가 더 다른 거냐? 레이더보다 라이다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에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센서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건을 집어야 되죠. 그것을 옮겨서 찍힌 좌표에 정확하게 놔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레이더 센서보다는 라이다 센서가 지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레이더 센서로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고 라이다 센서 기업으로는 SOS 랩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SOS 랩이 더 강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 자율주행 쪽에 공감대를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라이다 센서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겠다는 정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과 GTC 2025 앞두고 저희가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슈퍼 주총 위크를 지내야 합니다. 지금 물론 시장에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잠시 깜빡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주총 위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슈퍼 주총 위크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현장입니다. 4만 명 수용 가능한 그러한 공간을 빌려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친화적인 주주총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6시간 동안 주주들과 Q&A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성숙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주총회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중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국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슈퍼 주총 위크를 앞두고요. 이런 미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주주들의 권한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기업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프닝 자료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관해서 일단은 주가 차트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5%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 넘는 가격대 자체도 삼성전자 밸류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 5만 전자를 깨지면서 다시금 5만 전자를 탈환했는데요. 과연 6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상승했던 이유부터 저희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는 너무나 많았고요. 이 상승 이유들 자체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론적으로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DDR5에 관한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중국 쪽에 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딥시크 그리고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에 관해서 이 수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지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D램 가격을 이끌었다라는 분석들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우려했던 게 이 칩스법 폐기에 관한 건데요. 칩스법 폐기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업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끌었었던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GTC 2025 개최에 따른 모멘텀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단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바라보면 좋을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요,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자체에서 구성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신규 후보를 집중을 해주시면 이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관한 대거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정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측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현용 부회장에 관한 사회 이사에 관한 선임이 불발될 수 있다는 모멘텀들, 그 가능성들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리스크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슈퍼 주총 위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온라인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께서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요, 우리가 보다 가까이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집중을 해봤다면 이번 주에 있을 주총 관련해서 그 일정들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인 수요일과 3월 20일인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19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주주총회를 할 예정인데요. 두 기업의 방향성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사회 선임에 관한 안건도 현재 진행할 예정이지만요. 로봇 산업에 관한 코멘트도 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한 100% 지분을 획득했고 그에 따라서 로봇 산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가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상 증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주총회는 주주 달래기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전고체 배터리 시설 투자 관련해서 주주를 설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테마들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도 현대자동차와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산업, 그린 수소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테마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테마 형성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제가 또 일정들을 소화해 가면서요. 다음 주 주총까지도 넥스트마켓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는요. 워렌 버핏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발언인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암호화폐는 끔찍한 결말을 맺을 것이다라는 워렌 버핏에 관한 의견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쥐약을 곱해놓은 것과 같다라는 언급까지도 워렌 버핏은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은요. 무려 3,34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을 차익 실현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암호화폐를 투자했을까요? 그 흐름들 저와 함께 짚고 가시죠. 자, 이게 누홀딩스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한 회사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회사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회사의 지분이 10%가 넘어갑니다. 그 때문에 누홀딩스는요. 버크셔 회사의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누홀딩스가요. 어떤 산업을 영위하냐면요. 누뱅크 크립토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현재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으로 따지자면 업비트와 K뱅크 같은 시설들과 기관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누홀딩스를 통해서 크립토를 간접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현금을 어느 정도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죠. 우리가 워렌 버핏의 이러한 발언과는 다른 워렌 버핏의 투자의 철칙들, 투자의 원칙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황 짧게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요. 어느 정도 조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더리움이 현재는 1%가량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2%의 낙폭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넣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크립토 시장이 받아간다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크립토 뉴스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